근데 요즘에요. 예. 그 필리핀에 한국 조폭이 진출을 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뭐 예. 호텔도 한다, 예, 뭐 예, 카지노장도 한다, 예. 뭐 식당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요. 필리핀이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뭐 이제 물가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물가가 저렴하고요. 우선은 이제 또 조건은 한국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예, 한 뭐 4시간 한 4시간 반. 하면 예, 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치안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아. 그리고 뭐 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예. 어디에 누가 박혔는지 알 수도 없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공권력이 좀 부패해 있습니다. 돈만 주면 해결되는 이런 이제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조폭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발각되기 전에 계속 있으면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예. 해외 도피처로 이제 필리핀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뭐 드라마 그 예, 예. 카지노 뭐 최민식이 예, 예. 나오는 거 그거 다 예. 필리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은 한몫 챙겨줄 거 아닙니까? 예, 예. 너 어디 가서 잠시 좀 피해 있다 와라.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데가 이제 필리핀이고, 그럼 거기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예. 호텔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그냥 가라오케 예. 이런 거를 이제 아예 돈 주고 인수를 하면은 그게 이제 합법이죠. 영업을 하는 거니까. 거기선 돈 주고 산 거니까. 예, 예. 위장을 하기도 하고 도피 중에서도 또 버릇을 못 버리니까 예. 거기서 또 이제 고리사채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설 도박장 같은 거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예. 도둑질이니까. 사설 도박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예. 이제 운영하면서 또 범죄 수익도 창출해냅니다. 아. 그래서 일부는 아예 거기 가가지고 조폭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 그런 게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교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교민들을 이제 뭐 협박하거나 아이고야. 착취하거나 갈취하거나 이런 이제 경우도 생깁니다. 아, 근데 뭐 필리핀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대개 그 공권력이 약한 나라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부패가 좀 있는 나라. 예.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나라 사람들이나 특정 나라에서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뭐 현실이니까요. 캄보디아라든가 캄보디아도. 라오스라든가 미얀마, 아. 베트남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또 여전히 조금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예, 예. 이런 지역도 아주 유사하게 도피나 범죄 어떤 허브로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오늘날 그 이제 범죄에서 규모가 커지고 피해가 커지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같은 게 다 그런 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야. 우리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도박 사이트 이런 게 이제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예. 해외에 가서 도박 사이트를 차려놓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잡기가 이제 더 예, 어려워지는 예. 거군요. 예, 예. 그러면서 또 가면은 조직을 뭐 해서 그런지 이게 조직끼리 또 이제 이웃 초록은 동색이고라고 예. 그 가면 이제 중국계 뭐 조직 이런 데도 이제 진출을 해외 진출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쪽하고 일종의 이제 그 연합 형태 이걸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조직이요? 예, 예, 연합 형태로 뭐 중국계 조폭, 일본계 조폭 이렇게 뭐. 이제 묶어서 와. 묶어서 그런 형태로 해서 해외 범죄를 하는 하나의 이제 그 허브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위장 사업을 하면서 국내 범죄와 해외 범죄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하나의 이제 그 브릿지 역할 예. 이런 걸 또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해외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국정원 등에서 뭐 삼합회라든가 예. 야쿠자 등이 예. 대한민국에 직접 어떻게 보면 진출하는 거는 잘 지금 막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현재까지는 잘 맞고 있다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예. 이들 간의 연합 이런 커넥션이라든지, 것들이 점점 예, 예.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걸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근데요, 예. 국정원이 그 야쿠자 그리고 뭐 이 삼합회도 감시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마약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것도 국정원이 어떻게 보면 추적을 했었다고 하던데요. 이 사건이 이제 그 당시에 충격을 줬죠. 엄청나게요. 학생들이 아이들이 수험생한테. 뭐 이제 마약을 했다 이런데 이 사건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 원래 이제 국정원에서 이 필로폰 음료죠 이게. 예. 필로폰 그러니까 마약탄 음료입니다. 오. 이 필로폰 음료를 유통한 국제 조직의 총책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적을 해 들어갔습니다. 오. 총책을 현지에는 캄보디아 경찰하고 예, 예. 공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검거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서 유포시킨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방카디에서 이제 국제조직의 총책이 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런 음료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근원이 어디냐 이걸 찾아 들어가서 했죠. 그래 이 음료라는 게 입시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조금 각성제 같은 거 드셔본 적 있습니까? 참 졸리고 하면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 단순 일하시는 분들도 각성제 같은 거 그렇습니다. 드시고. 원래 필로폰이 그 옛날에 전시에 각성제 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래요? 의학자가 만드는 겁니다. 약학자가. 대체로 보면은요 약으로 쓰려고 처음에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독 효과, 금단 효과가 나중에 있으면서 이제 마약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음료라는 게 이제 뭐 집중력을 강화한다든지 잠 안 오게 하는 약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음료라고 속여서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중독성도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를 먹은 겁니까? 이 청소년이 마약을 먹은 거죠. 결론적으로 마약을 먹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잡혀갑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서 마약을 복용하고 왔더라도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게 태국 같은 데 가면 그 대마초 같은 게 합법화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약을 섭취를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모르면 다행인데 뭐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잡히면 그건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들한테 가서 협박을 합니다. 당신 아들이 이제 앞으로 재미없다. 그렇게 해서 금품을 뜯고 이런 사례가 있었죠. 당시에 국정원이 이제 이 제조 시설이 어딘지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계속 추적해 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약 700g 정도 되는 이런 이제 그 필로폰하고 제조 설비 이거를 이제 압수를 했고요. 이 범죄자를 캄보디아 법정에 세워서 26년형을 받도록 26년형이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른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총책을 맞습니다. 국정원이 나서서 캄보디아 법정에 세워서 26년형.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한 원점 타격이죠. 뭐. 그러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멋지시네요, 국정원. 나이지리아 또 마약 총책을 또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또 검거를 한 그 사건이 있습니까? 원래 나이지리아 국적의 KJP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KJP라는 인물이 유럽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아시아 이런 데를 이제 연결을 해갖고 메스암페타민, 요게 이제 원래 필로폰입니다. 대마, 이런 이제 그 마약을 무려 45.6kg, 뭐 애 하나 그 저기 무게죠. 이거를 이제 밀수출한 국제 마약 총책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국정원이 무려 5년간 정보망을 추적을 해갖고 아프리카 현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나이지리아 그 마약청, 마약청하고 협조를 해서 최종적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뭐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바람에 국내 마약의 이제 목줄이 이제 쫄리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를 했다,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필리핀 얘기도 했습니다만 캄보디아 얘기가 시아누쿠빌에서만 2,000명이 넘는 한국인 조직원이 활동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되게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진짜예요? 이거는 이제 마약이라기보다는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모여 있는 도시 이름이 시아누크빌입니다. 아 그래요? 이 시아누크빌이라는 것은 그 중국계, 한국계 그 어떤 그런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주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이 지역인데요. 연합체예요? 그러면 한국계와 중국계가 같이 있는? 이걸 이제 들어보면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지휘부는 중국계가 장악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한국인들은 말단에 콜센터라든지 이체팀 돈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걸로 운영되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잔심부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충원하느냐 하면은 이제 수익이 이제 뭐 좋다. 나름대로 해외라서 자유로운 환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미끼를 던져가지고요. 젊은 층을 유인을 합니다. 여권을 이제 압수를 하고요. 일단 자기들한테 꼬임에 넘어오면은 그러고 나서 일종의 이제 강제노역에 가까운 일을 하는 이런 데입니다. 혹시 영화 시민덕희라는 영화 보시기 있습니다. 그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시민덕희에 나왔던 그런 형태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중국계가 지휘비를 장악하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단순 일 같은 걸 시키는 조직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성과 인센티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인센티브를 줘요? 그 이수지가 했던 그런 그 코미디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화해가지고 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예. 그 성과를 올리면 돈 더 주고 아. 없으면은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제 처벌받거나 예. 처벌받고 이런 성과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 교육 체계 예. 이런 거를 이제 갖추고 있는 일종의 기업형 범죄 조직입니다. 아, 기업 그래서 범죄 이제 조직. 피해 금액을 일정액으로 이제 나눠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예. 하면서 자발적으로 리크루팅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실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심을 갖죠. 예, 금융 취약계층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심부름한다. 네.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인지 아닌지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 어머. 경계인처럼 되는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게 범죄행위인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거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야라고 예, 예. 스스로 맞습니다. 인식하는. 예. 아니 그런데 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저희가 요즘에 예. 조폭들이 예. 많이 등장을 해요. 예. 근데 거기에는 막 어떻게 보면 의리 있는 형님, 뭐 이렇게 뭐 이런 예. 으쌰으쌰 뭐 이런 예. 느낌으로 오는데 현실은 그것과는 좀 다른 모양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가장 큰 차이는 의리라는 환상입니다. 환상. 의리가 환상이에요. 환상이죠. 결국은 현실 조폭 세계는 돈 앞에는 우정도, 조직도, 두목도, 사랑도 없습니다. 돈 앞에는 예. 우정도 사랑도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내부 배신이라든지 뭐 고발이라든지 뭐 갈라서기 이런 게 사실 일상이고요. 예, 의리를 지킨다는 거는 이익이 있을 때, 예. 쉽게 말하면 돈이 있을 때만 지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드라마에서는 뭐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뭐 부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요. 이익만 맞으면은 경쟁 조직도 손을 잡고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게 조폭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예,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게 예. 조폭의 세계다. 예, 예. 근데 청소년들이 일부 예. 거기 좀 막 멋있다 하고 매력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꽤 있긴 해요.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이게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이제 큽니다. 미디어의 역할이요? 예. 뭐 영화나 뭐 이제 쇼트라든지 뭐 예능 이런 데 보면은 예. 그 조폭을 좀 미화하는 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법적으로도 예,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걸 조금 그런 영향을 차단하려면은 청소년들한테 교육할 때 예. 영화나 드라마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이런 조폭들 범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예. 이런 어떤 체험형 콘텐츠가 아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은 그 당시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좀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를 좀 콘텐츠 형태로 해가지고 아. 캠페인도 좀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조폭의 의리는 환상이다. 없다. 돈 앞에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거기서 저게 하나 덧붙인다면은 말로는 비참하다. 말로는 비참하다. 예, 예. 말로는 결국 예, 예. 비참하다. 예, 예. 그 대한민국 조폭이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마피아 같은 뭐 이런 국제적이고 막 엄청나게 큰 거대 조직은 아직은 없잖아요. 요걸 이제 조금 공부를 해서 정리를 네. 해봤는데요. 예. 우선은 첫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정부의 권력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치안 수준, 예. 요걸 하나 꼽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이 사법기관에서 강력하게 그동안 단속을 해왔다는 점.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폭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계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비 문화. 예.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이게 또 무보다 칼보다는 붓이 예. 강한 이런 또 전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 조폭은 어쨌든 간에 네가 아무리 잘나고 돈이 있더라도 숨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문화, 이런 분위기도 큰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국정원이라든가 예, 예. 이런 곳에서 꼭 이 나름 역할을 예, 굉장히 예. 잘해주고 있는 예. 상황이네요. 저는 예, 예. 오늘 그걸 처음 사실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대적으로 현대사에서 보면은요. 예. 1980년대에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범죄와의 정보 전쟁 맞아요. 이거 하면서 이제 일망타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또 전국에 있는 조직 폭력배를 어떤 형태로 조직 폭력배 구성되는지 이런 거 현황까지 세세하게 한번 만든 적도 있습니다.
조폭 예, 세세 현황 예. 그거를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뭐 일방타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광역 수사대라는 거. 예, 예. 이제 경찰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조폭은 나와바리가 조금 더 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광역 수사대를 확대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국정원 같은 데서 이제 국제 범죄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예. 상층부 뭐 이런 거를 조금 붕괴를 시키는, 어떻게 보면 국내 경찰의 현장 단속, 예. 그다음에 정보기관의 전략적 추적과 같은 이런 이원적 압박이 예, 굉장히 작동을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 교수님 혹시 국정원에 계실 예, 때 이런 범죄 조직 그러니까 조폭 조직도 예. 이런 거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러지는 않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아,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제 똑같죠. 뭐 어디 그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는 없지만은 예. 네이버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진 조폭 조직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무슨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약간 일부 보도도 되고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거 찾아보면은 뭐 이렇게 전국 조폭 분포 예. 이런 그다음에 그 조폭 조직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정부 수사기관에서 체계화 시켜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그거는 그거보다 더 그렇죠. 체계화된 예, 게 체계화놓고, 있군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조직 범죄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범죄는 뭐라 그러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범죄를 생각했더라도 예. 처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직 범죄는 범죄를 그냥 구성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생각만 해도 생각이 아니고 범죄 조직을 형성만 했으면 또 그 범죄 조직이라는 게 대개 이제 조직도가 있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하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성됐다는 이런 이제 나름대로 요건이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은 그 요건에 맞는 그런 조폭 그다음에 단체 조직 폭력을 구성을 하면은 예. 구성 자체로도 거기 처벌을 받고 예. 이거는 거기 일반 범죄하고 달라서 굉장히 범죄 형량이 무겁습니다. 실형 4년 이상이고 무조건 무기 내지는 그다음에 뭘까요? 예. 무기 다음에는 무기도 저기 사형이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조직도 잘못 그리면 큰일 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교수님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예. 교수님이 보신 그리고 경험하신 예. 상황에서 제일 센 조폭이 어디였어요? 저는 뭐 국내 조직은 뭐 일단은 벌써 제 있을 때는 뭐 거의 제대로 힘을 못 썼을 때니까요. 예. 뭐 국내 조직은 뭐 별로 이제 기억나는 게 없고요. 예. 해외 범죄 조직이라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마피아.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야쿠자. 그다음에 이제 사마페.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마약 카르텔 이런 조직들인데 국제 범죄 조직을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탈냉전 이후에 예. 그 냉전 시대는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뭐 기세등등한데 잘못 까불다가는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탈냉전 이후에 이제 슬슬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갖고 뭐 이제 러시아 같은 데도 붉은 마피아. 이게 지하 경제를 뭐 거의 장악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시칠리아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마피아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야쿠자는 지금 이제 또 일본도 야쿠자 소탕을 몇 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야쿠자도 많이 세력이 약화됐지만은 그래도 일본 내에서 야쿠자는 하나의 또 야쿠자 어떤 그런 전형적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살아남아 있고, 이제 사마페는 원래 홍콩에서 이제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중국 본토가 아니라 홍콩에서요? 본토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뭐 공산주의 뭐 이게 전체주의 잘못 까불다가는 완전히 하여튼 그렇죠. 예. 홍콩에서 이제 주로 힘을 썼는데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홍콩도 사실 발붙일 데가 없다 보니까 중국 본토 쪽으로 거기도 이제 제법 이제 개혁 개방이 되고 그렇죠. 돈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본토 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사마패가 조금 이제 여전히 좀 힘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에 한번 더 예. 모셔서 예. 또 이 상황들을 더 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서경대학교 최성준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